안녕하세요, 오노스 여러분들. 위어노스의 서천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드디어 이제 가을이 가고 아주 추운 또 겨울이 왔습니다. 최근에 환절기 때문에 독감이 상당히 유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독감 예방 주사를 좀 맞아서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매매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요새 매매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전년도 똑같은 분기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택 규제가 서울권 전역으로 다 묶였죠. 그래서 현금이 주택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빌딩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요가 최근에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전 분기보다 한 1.5배 정도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 예상컨대 내년부터는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좀 변모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매매사를 좀 보시죠. 대치동 906-19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273억이고요. 대지 평수가 195평이에요. 토지 평당가가 1억 4천 정도 되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2009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죠. 근데 연면적이 171평밖에 안 됩니다. 지하 3층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10월 달에 지금 273억, 평당 1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위치가 선릉역하고 한티역 사이에 위치한 이 도송초교 사거리라고 하죠. 이쪽 대로변에 위치한 이 코너 건물입니다. 그 이전에는 코오로 모터스가 좀 사용을 했어요. 코오로 모터스 수리점 이런 걸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건물이 전체 명도가 완료된 상태로 평당 1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됐다는 거고 금액 볼륨이 270억이죠. 근데 이쪽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원가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쪽 대치 사거리나 음아파트 사거리 이쪽에 비해서는 학원가의 그 임차의 밸류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메이저 학원 임차사들이 이쪽으로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소형으로 들어오는 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대형 오피스로 사용하는 니즈는 조금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도 건물을 지어서 임대 세팅을 하든 사업 목적으로 매입을 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 판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건물은 270억 정도에 1억 4천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여기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한시적 3년 동안 용적률을 좀 풀어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250% 정도 올라가고 여기 대지 평수가 195평 정도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상으로 2종이면 한 400평 정도 올라가는 거고 더 높게는 한 500평 정도까지는 올라간다는 건데 기타 테라스, 공사 면적, 지하 이런 거 다 따졌을 때는 한 600평에서 650평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273억에 매입을 해서 신축 비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금액대 볼륨이 300억대 초반, 그러니까 320억에서 340억 사이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취득 원가가 많이 올라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정말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이 만약 사옥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한다면 어쨌든 건물을 쭉 사용을 하실 거니까 사업 목적은 무난해 보이나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정말 이 셈계산을 통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 목적으로 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면 저는 그다지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재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초동 1572-10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168억, 대지 평수가 90평에서 1평이 빠졌네요. 89평, 1억 8,800만 원 정도가 됐고 준공 연도가 96년도입니다. 연면적은 117평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 상업지 건물이죠. 서초동 교대역 쪽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 1층에 5봉집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이 건물을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위치가 교대역 9번 출구에서 거의 도보로 한 3, 4분이면 도착하는 이 10번지 박스형 필지 일반 상업지가 좀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이 건물은 딱 봐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겠지만 셀링 포인트가 바로 나오죠. 교대역 역세권에 용도 지역이 또 일반 상업지예요. 그리고 금액대 볼륨이 200억대 언더입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보다 조금 금액 볼륨이 넘쳐난다라고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금액대 볼륨대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셀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매입하신 분도 이 세 가지 셀링 포인트 때문에 이 건물에 매입을 하신 건데 이게 용적률이 200%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축하기에도 많이 애매해요. 왜냐면 주차대수 때문에 중축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의 상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에 대한 이 허용 용적률을 100%로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건물을 멸실을 하고 새롭게 건물을 또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건물은 현 상태에서 그대로 쓸 것인가가 첫 번째. 두 번째, 용도 지역인 일반 상업지의 호용 용적률을 최대한 살려서 건물을 멸실하고 지어야 되는 게 두 번째가 있는 건데 두 번째로 간다고 하면 일반 상업지의 용적률을 채우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액도 볼륨이 좀 커지고, 여기는 토지 평수가 89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축비나 취득 원가가 커질수록 이 평당가 파이가 조금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건물 형태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하거나 임대를 해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다가 나중에 이 일반 상업지에 대한 이 용도 지역의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신축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차기 매수자가 일반 상업지라는 용도 지역을 보고 신축 목적으로 또 매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 준수한 매매 사례다, 나름 소소하게 잘 매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 코리아잼스 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논현동 213-32번지, 매매금액 120억, 대지평수가 110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1억 971만 원이에요. 제3중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90년대에 신축을 했고 연면적이 300평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185% 정도 받아서 제 3종 용적률보다는 훨씬 더 낮게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위치가 저희가 학동역 3번 출구 쪽에 나와서 이 자재거리 쪽 안쪽에 있는 코너 건물이죠. 근데 이 건물은 시장에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이 건물이 시작이 나왔을 때는 140억, 135억, 130억, 그 다음 125억까지 떨어졌다가 최종 클로징 금액은 한 120억 정도의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시장에 나와 있는 지 꽤 오래됐는데 매각이 안 됐던 이유가 또 있겠죠. 그 이유가 저희가 학동역이 4가지 이 섹터로 본다고 했을 때 가장 밸류가 있는 섹터는 여기 학동로 북쪽이 가장 밸류가 있습니다. 이쪽하고 학동공원 쪽하고 이쪽은 원북중학교 쪽이죠. 이쪽이 가장 밸류가 있는 섹터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학동역 아래쪽으로는 위쪽보다는 밸류가 좀 떨어져요. 특히나 4번 출구, 5번 출구는 역과의 역세권이면 괜찮지만 역세권을 좀 벗어난다고 하면 주택가가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반대편의 학동공원보다도 임대료 수준 차이가 상당히 높고요. 그나마 이 4번 출구 쪽 라인보다는 3번 출구가 그나마 괜찮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쪽도 실제로 건물을 가보신 분들은 이 경사면 때문에 살짝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역세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떠한 메리트가 상당히 보이지만, 실제로 건물을 가보면 주변에 이 경사면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들의 공실이 좀 많다거나, 그리고 이 건물만 봤을 때 이 120억의 금액 볼륨을 평당 1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또 공사를 해야 되죠. 그럼 취득 원가가 1억 4천에서 많게는 1억 5천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 이면에 이 건물을 200억 정도에 매각할 수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시장이 나왔고, 제가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분기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가격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지금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파로 이 건물도 잘 매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면 황금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 섹터나 다른 지역의 바운더리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쉬운 매매 사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 29-7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금액 115억이고요. 대지평수가 85평이에요. 그래서 토지 평당가가 1억 3,500 정도 되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준공연도는 2004년, 연면적은 281평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비해서 한 46% 정도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위치가 여기 신사역하고 논현역 사이에 위치한, 여기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여기 사이가 양면 도로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출입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출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 현장 한번 가보시면 여기 전면은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지만 뒤쪽으로 후면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뒤쪽으로 후면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신세가하고 논현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여기가 이 건물로 들어오는 여기 출입구 있죠. 이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이 도로가 경사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걷기에도 애매하고 차량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들어오는 차량 인아웃에 대한 주변에 이 도로 여건이 경사면이 상당히 심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어떠한 사용 목적으로 인해서 건물을 매입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잠원동 쪽은 역세권 부근이 아니면 이 중간에 있는 건물들은 웬만해서는 투자적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이 개별 물건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안전마진이 20% 30% 정도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반포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실사용 목적이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로 흘러가겠죠. 근데 이 건물을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하면 다소 아쉬운 매매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 1228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금액 110억, 대지평수가 100평, 토지 평당가가 1억 1천 정도 됩니다. 제3중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연면적이 무려 400평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용적률은 288% 정도 받아서 근 300%까지 지었죠.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지은 건물이라서 연면적이 400평 정도 나오는 좀 가성비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 포이사거리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코너 건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건물은 상당히 커 보이긴 해요. 그리고 연면적이 대지평수가 100평밖에 되지도 않는데 연면적이 440평이죠.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포이사거리 개포동 쪽은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변에 아주 보수적으로 임대료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먼슬리로 한 평당 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월 인컴이 한 2천만 원 이상 정도 된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면적에 대한 가성비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건물은 엄청나게 대수선을 할 필요는 없는 건물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아주 가성비 있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다시 재임차를 맞추면 어느 정도의 이자를 상기할 수 있는 인컴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법정동에 비해서도 개포동이 정말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연면적 가성비라던가 이 금액 볼륨으로 대로변을 갈 수 있다는 어떠한 이점, 이런 거 모든 걸 추려봤을 때 준수하게 매입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2가 315-52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금액 90억이고요. 토지평수가 42.8평이에요. 평당 2억 천 정도에 거래가 됐고, 준공연도는 95년도에 지어졌는데 2021년도에 건물의 전체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110평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 용적률이 200% 정도가 되죠.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고, 이 건물에서 들어오는 인컴이 한 1,500만 원 정도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게 90억 금액 대비 한 2% 정도가 인컴으로 들어온다 라는 이제 건물이고요. 이 건물의 위치는 이쪽이 연무장길이죠. 그리고 이쪽 들어오는 길목 쪽에 위치한 이쪽 섹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송수역에 최고가 사례가 있다 해가지고 그 현장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렸었는데, 그때도 이 건물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옆에 신축 건물이 평당 4억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그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물론 주도로가 이쪽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코너 건물보다 훨씬 더 밸류가 떨어지지만, 이 성수동이라는 같은 테마도 있고 바로 옆에 평당 4억 정도가 팔렸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2억 천 정도에 매입을 했으니까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성수동이 피크지 않냐,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냐, 뭐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물론 제가 뭐 단 한 가지로 규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수동을 건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수요보다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훨씬 높다. 그래서 정말 비대칭의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성수동이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아직까지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기업들이 사이트를 아직까지도 건물을 다 전부 다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다 되고 거기에 대한 직장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다음 밑에 있는 전략지구들이 좀 재정비가 돼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주변의 기업들의 인프라가 다 들어와서 확충이 된다고 하면 이 연무장길이나 이쪽 섹터가 아예 확연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실제로 건물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요새는 강남 3구를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강남, 성수, 용산 이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많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과수요가 몰려 있는 거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수가 너무 올랐으니까 너무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건물 알아보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서 성수동이나 한남동이나 강남이나 좀 여러 가지 스펙트럼 넓혀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건물은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원동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원동 624-7번지고요. 매매금액 80억, 대지평수가 109평이고요. 토지 평당가가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2005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연면적이 306평 정도 되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이고 용적률이 2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에 들어오는 인컴이 1,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을 주면 매달 들어오는 나의 인컴이 1,800만 원 정도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론을 일으키더라도 이자를 상기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인컴은 들어온다라고 보여지는 건물이고, 위치는 3번 출구에서 쭉 나가면 이쪽 대로변이죠. 이 일원동 쪽은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이쪽 부근에 연고지가 있거나 뭐 화고율역 쪽이나 일원역 쪽이나 이쪽 부근에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쪽 지역을 좀 잘하시는 분이 매입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한다면 조금은 다소 아쉬운 매매 사례 같아요. 왜냐면 일원동은 주류가 좋아하는 투자의 섹터에 주류가 좋아하는 건물 모양을 보이고 주류가 어느 정도 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금액대를 매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는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 대천역의 일원동 쪽은 투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황금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많이 아쉬운 매매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개포동이네요. 개포동 1189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대지평수가 85평, 토지 평당가가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91년도에 준공이 됐고 연면적은 27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용적률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좀 높게 지었죠.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인 건물이고, 이 건물은 지금 보시면 이 개포동 아까 봤던 이 포유사거리 쪽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코너 건물입니다. 근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밸류가 떨어지죠. 좀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2021년도에 50억을 주고 이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에 계속 내놨겠죠. 근데 사실상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호가보다는 시장에서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금액을 낮추다가 2025년도에는 54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50억에 매입을 했으니까 취득세, 대부 비용, 만약에 건물에 조금이라도 손댔다면 어떤 그러한 비용들, 그럼 텍스, 매년마다 내야 되는 뭐 재산세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손실을 보고 매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하신 분도 이 개포동에 270평에 토지 평당가가 6,300이면 좀 저렴하게 매입했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똑같이 여기에 이 섹터에 들어가 있는 건물을 매각했을 때는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비 투자자분들한테요. 그러려면 여기가 지역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주변 상권들이 정말 활발하거나 브랜드가 들어오거나 F&B가 들어오거나 그러한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 건물에 대한 가성비, 즉 내가 건물을 나중에 팔더라도 건물을 싸게 팔아야지만 나중에 예비 투자자들한테도 이 건물의 섹터는 별로지만 이 건물은 저렴하니까 투자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신 분도 나중에는 건물을 좀 싸게 팔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철동 44-1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금액 48억이고요. 대지평수가 29.4평, 토지평당가가 1억 6,327만 원이에요. 준공연도가 61년도입니다. 61년도면 정말 오래된 건물이 있죠. 저희 아버님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건물이라 볼 수 있고, 연면적은 1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의 건폐율이 244%예요.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맞겠죠. 종로구 관철동이니까요. 건폐율이 244%, 용적률이 325%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2020년도에 51억 정도에 매입을 했다가 보유했다가 48억에 매각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등기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이득을 많이 받던 건물이고, 여기가 바로 앞에가 보신각이죠. 1월 1일이 되면 지하의종을 울리는 TV에서 봤던 그 보신각이 바로 여기 보신각입니다. 그 보신각 바로 앞에 위치한 이 코너 건물이죠. 정말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입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입지고, 금액 볼륨도 작고, 그 다음에 건폐율도 이득을 많이 봐서 계속적으로 인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다른
필지들이나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는 공실 걱정이 조금 적다라는 게 장점 중에 장점이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 만약에 매매 금액이 맞다면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40억대에 2만 원 입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거를 단순히 뭐 토지 평당가로 얼마냐 이거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 금액 볼륨에 아주 좋은 입지로 잘 매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1364-55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매매 금액이 44억이고요. 대지 평수가 58평, 토지 평당가가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0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요. 연면적은 165평,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맞게 딱 알맞게 건물이 지어졌다고 볼 수 있고, 2020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죠. 그래서 전부 다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위치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양지역이에요. 여기 양지역이고 1번 출구, 2번 출구로 좀 나오다 보면 여기 투썸 플레이스가 있고, 여기는 토니모리 본사가 있고, 위쪽으로는 좀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여기 한전 지사가 있는 이쪽 섹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물론 이 말죽거리라든지 3번, 4번 여기 도곡동으로 들어가는 이쪽 섹터에 비해서는 목자 상권이 그렇게 질비한 상권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그렇게 풍부한 상권도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 여기 1번 출구에서부터 여기 발생하는 이쪽 거리, 그 다음에 이쪽 거리는 직장인들의 주변에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정말 활발한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되면 다른 출구의 섹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기업들의 인프라가 있고 사업으로 쓰고 있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보이시는 이 북향의 이 건물이 40억대 건물이 거래가 됐던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 단순 토지 평당가가 뭐 7천대라고 하면 리즈너블하게 그래도 잘 매입한 게 아닌가, 소소하게 잘 매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교동 347-11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39억 5천, 토지 평수가 36.6평이에요. 그래서 토지 평당가가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90년도에 지어졌고요. 연면적이 77평밖에 되지 않아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 이 건물은 2022년도에 한참 저희가 고금리가 피크였던 그 마지막 전 단계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막차를 탔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37억에 매입을 했다가 그로부터 3년 뒤에 10월 달에 39억 5천 정도에 매각을 한 거죠. 그러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도 뭐 취득세 뭐 여러 가지 비용들 따져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한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정도 금액 혹은 이 정도 금액 더 아래가 적정 가격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22년도에 뭐 매각된 사례들이 그 당시에는 또 오버슈팅이 정말 많았었다, 그리고 소외된 지역도 정말 많이 거래가 됐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거래가 됐던 거고, 위치가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쪽에 나와서 걷고 싶은 거리 쪽 이면 쪽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근데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지도에 뭐가 많이 떠 있죠? 네, 여기는 거의 게스트하우스 촌입니다.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상권은 아래쪽에 있는 이면들 상권들보다는 이쪽 상권이 나쁘지는 않아요. 금액대 볼륨이 뭐 30억대라는 어떠한 장점도 있을 거고, 다만 이 건물을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 밸류에이드를 하고 나서 건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액대 볼륨은 30억대지만 토지 평수가 작고 연면적이 작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익률을 많이 증진시켜서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을 팔았을 때 큰 시세 차익은 얻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홍대라는 이 서교동이라는 안정적인 상권에 좀 부담 없이 오랫동안 보유를 하다가 임차인을 잘 받아서 수익률을 세팅하고 나서 건물을 좀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뭐 잘 샀냐 못 샀냐 라는 거는 금액대가 워낙 작기 때문에 따로 코멘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152-13번지가 거래가 됐어요. 매매 금액이 25억 2천만 원, 대지 평수가 20평, 토지 평당가가 1억 2천 정도 돼요. 2024년도에 건물이 지었고요. 연면적이 27평입니다. 지상 3층인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신축된 건물이 거래가 됐다는 건데, 여기 삼성중앙역 쪽에 이면에 위치한 이 건물인 거죠. 셀링 포인트가 간단하죠. 20억대 신축된 삼성동 건물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건물은 나오자마자 빠르게 소진이 됐지 않았나 라는 측면에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역시 소액대 건물이기 때문에 따로 코멘트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산동 4가 32-139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 금액 18억 6,500만 원, 토지 평수가 38평,
토지 평당가가 5천만 원이고요. 건물이 딱 봐도 지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이 거래가 됐다는 거고, 위치가 영등포 구청역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지하차도에 들어가기 전에 위치한 이 건물입니다. 바로 앞에는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이 건물을 매각했던 어떤 셀링 포인트도 금액대가 너무 작고, 토지 평수가 37평인데 여기가 또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지으려면 알토란 같이 또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취지로 봤을 때 건물을 매입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 이것도 역시 소액되기 때문에 따로 코멘트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 수채 주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 매매 사례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어노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